오늘은 잔인한 문재인, 불의한 한국인, 유엔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의적 구금, 이 자의적 구금은 함부로 불법적으로 제멋대로 법에 의하지 않고 구금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물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그 큰 건물이 유엔 본부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MH그룹의 대표가 오른쪽 밑에 사진에 있는 호세이니언 대표가 와서 조선 TV 조선이죠.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무 그룹이 유엔 인권위원회 안에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달, 그러니까 지난 2월입니다. 네, 지난 12월 11일, 작년 12월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어떤 분들이 왜 박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박 전 대통령이라고 그럽니까? 또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네. 문재인 씨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안 해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또박또박 박 대통령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고, 네. 여기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호세이니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실무그룹이. 내년 초, 그러니까 이번 해입니다. 네. 내년 초, 박 전 대통령의 임의 구금, 아까 자의적 구금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와서 더 코리아 헤럴드 신문과 달리 또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12월 11일 말합니다. 유엔 실무그룹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소송 사건을 받아들였다. 어떤 면에서는 참 조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모든 걸 다 마쳤는데 이게 8월인가 이렇게 시작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이걸 받아줬어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네. 이 마른 실무그룹이 공식적으로 이 경우를 당국자들에게 말했고, 유엔 인권위원회 그 위에 거기에 말했고, 당국자들로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지금 이번 해 1월 안에 답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연초라고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번 해 1월 안에 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판결이 아주 지금 가깝습니다. 1월 안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엔 실무그룹에 1월 중순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여기는 오늘이 14일입니다. 한국은 15일일 거예요. 지금쯤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유엔 실무그룹에다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뭐 지금 가고 있든지 뭐 중순입니다. 네. 요거 받고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한 1월 30일 안에 유엔 인권위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호세이니언 대표의 말입니다. 유엔이 박 대통령의 경우를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유엔도 이 경우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한국에서 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 그거 지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하면 댓글로 막 달립니다. 네, 그냥 뭐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는지 제가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 거기 계속해서 거기 구속하고 재판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해. 무슨 얘기를 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아주 왕따를 합니다.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네. 자기네도 똑똑해. 자기들이 우리가 다수 아니냐? 한국에서 우리가 다수인데 너희들 뭐야? 태극기들도 뭐 하는 거야, 뭐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엔 보십시오. 세계가 더 크지, 한국보다. 유엔도 이 경우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을 이거 깨야 됩니다.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제일 유대인보다 더 머리가 좋다며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도 해야 되고, 이건 똑똑함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겸손과 지혜에서 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해요. 세계에 지금 유엔 같은 데서도 이거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문제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혼자만 똑똑해. 다수면 됐지. 다수가 민심의 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민심이 야수가 돼서 아주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게 한국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네. 한국에 35년 이상 거주했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고 나중에 비즈니스 컨설턴트하고 또 이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세계 여러 곳에 자문해주는 똑똑한 그런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미국에 있는 Foreign Policy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19일 날 기고한 그 기사의 중심의 뜻이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폭발해서 그냥 거리로 나가서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검찰도 그 다음에 경찰도 그 다음에 재판도 국회도 그냥 다 공무원들이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 그냥 크게 지르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야수라고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무식한 영국인 가지고 말이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해. 아주 그냥 진짜 너무 똑똑해. 그게 문제야. 네.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거지. 나만 잘났다. 이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한국이 세계 탑이 못 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H그룹이 발표문 낸 것을 보면 국제적 기준이 이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라드니 딕슨 왕실 변호사가 영국 황실 변호사가 세계적인 변호사죠. 박 대통령의 국제 변호인입니다. 이제 아마 며칠 후면 우리 한국으로 올걸요. 네. 호세이니언 대표하고 이 라드니 딕슨 변호사가 옵니다. 또 다른 한 분하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이분 국제 변호사고 이 법 전문입니다. 한국의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한국의 변호사 100명 놓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아요. 왜? 국제적으로 이 일을 전문했으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또 100명 두고 했다 그러면 또 섭섭할지 모르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예외입니다, 구금은. 한국 사람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법정에서 판단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너 죄인이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야만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명령돼야 된다. 네. 아직 이 법정에서 분명히 죄인으로 분명히 이렇게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구금되는 건 아주 극히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또 뭐 도망갈 것 같을 때, 혹은 증거 인멸을 시도할 때, 뭐 등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하나도 절대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속해요. 어떤 사람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느냐. 증거에 무슨 증거 인멸을 해요. 아주 엄격한 조건으로 이렇게 보석해 놓고 또 주위에 뭐 기자들이 뭐 그냥 그 카메라들이 그냥 진치고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어디는 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 인멸을 한단 말입니까? 판사가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고 국제변호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합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관계된 사람 다 지금 잡아놓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9개월 거의 반을 지금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이 기준으로 보면 조건적인 석방을 해야 되고 가택연금을 하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정치보복하려고, 짓밟으려고. 그 박 대통령을 짓밟으면 한국의 보수를 짓밟고 박 대통령을 만약에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면 이 보수 전체가 한국의 보수파 전체가 다 아주 파렴치에 아주 불태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딱딱 붙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건 도무지 국민들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함께 따라가 버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참 이번에 해외에서 이 접근을 잘했습니다. 국제 변호사 쓰고 이렇게 해서 유엔까지 가서 지금 이렇게 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한의 정부 당국은 올해 지속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건적인 석방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 변호사가,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건적 석방을 해야 될 의무를 남한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한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죠. 아주 고집 부리고 있죠.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국제적으로 대망시 톡톡히 당할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허세인 의원 대표도 현지의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번에 당합니다. 이번에 값을 치러야 합니다. 꼭 치르기 바랍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문재인 씨 자신을 위해서나 또 그 문재인 정부 거기를 위해서나 한국민 전체를 위해서. 왜 제가 잔인한 문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씨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 전효옥 씨 같은 사람도 전에 우파였다가 지금 뭐 돌변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문재인 뭐 문바와 비슷하게 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까지 아주 진짜 돌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문재인 씨는 사람은 아주 좋은 것 같다. 사람 하나 아주 선하고 아주 좋다고. 문재인 씨는 뭐 늘 이렇게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볼 때 뭐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치매 걸렸나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잔인하다고 그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표독스러운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이 구금돼서 재판 받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 저 왼쪽에 의사는 최대집 의사입니다. 안산 지역에 지금 병원이 있어요. 소아과 의사시고 서울대학 나온 분입니다. 아주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그 태극기 들고 앞장서서 그렇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현 재판은 임상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로 볼 때 법관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고문행위다. 살인재판이다. 고문재판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온 댓글. 박 대통령이 지금 몸무게가 35kg이랍니다. 40kg 원래 그랬다는 게 5kg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 있죠. 근데 침대 안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꾸며대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재소자들한테 침대 안 줘요. 다 매트리스, 그 매트리스 2장이나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지. 이번에 얻어맞아야지. 예. 그건 일부러 괴롭히는 거죠. 아직 죄도 확정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가둬놓고 침대도 주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고 말이죠. 불의한 한국인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 문재인입니다. 에이, 잔인한 문재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잔혹한 사람이죠. 지금 에디슨 병 때문에 저혈압으로 갑자기 돼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제일 염려하는 겁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조명이 보통 최대한 그 조명보다 2배나 더 밝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집에 있으면서 재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재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구속시킨다. 그런 조건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하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조건으로 하라고. 이런 얘기 해주면 그 다음에 못 들은 채 하죠, 또. 이게 뭡니까? 김세윤 판사. 살인재판관이에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재판관. 문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정치에 나서서 그렇게, 목사가 안 하면 이런 도의적인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이런 도의적인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제대로 이 설교자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죠. 설교자가 해야죠. 안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하는 사람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이 잔인한 문제예요. 화 있을진저 사람을 살리면서 얼마든지 공의 없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문재인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어저께 댓글을 올려놨는데 목사님 아주 정말 저주는 셉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이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주를 제가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는 제가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잔인한 문재인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문재인 씨, 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빨리 박근혜 대통령 풀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문재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그릇입니다. 제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불의한 한국인들. 이번에 호세인 대표가 와서 이번 방한 때 우리 정부와 협의를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안 만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이 불의한 한국인. 법무부는 13일 MH그룹 측의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금에 인권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가인권위. 불의한 한국인들입니다. 또 이것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불의한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한 문재인, 불의한 한국인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UN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불의한 한국인 또 이 잔인한 이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거스리는 판결을 하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제가 유엔 인권위원회 멤버가 아니니까 뭐 100% 맞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유엔 인권위원회가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의적 구금